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업체의 법 위반 사항 조사에 들어갔고 소방청은 전국의 전지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해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돌아온 전공의들은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뇌전증 환자의 뇌에 전극과 자극 장치를 심어 발작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술 전 많게는 하루 수백 번의 발작을 겪었던 환자는 수술 후 발작이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 남부해상에 물러나 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26일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며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거의 하루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처음 불이 시작된 공장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처음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직원과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 측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은 없었고 도급업체에서 관리한 노동자들이라며 안전교육이나 리튬 전지 등의 보관 역시 적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도 현장에 비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정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사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 현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팀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따라서 피해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업체가 규정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제품 보관 등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리튬 등을 취급하는 유사 위험 공장 시설에 대해 전국 단위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관련 시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치로셀을 방문해 소방청과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시설뿐 아니라 리튬 2차 전지와 리튬 배터리 ESS 제조시설, 사용 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강경성 1차관은 리튬 전지는 화학적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적인 안전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와 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전국의 전지 관련 213개 시설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전지 제품 다량 적재 작업장 등 213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물 저장과 취급,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여부, 공장 내부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여부도 확인합니다. 지난해 7월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궁평 2 지하차도의 개통이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0일로 예정했던 개통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개통을 위해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도로 전광판, 배수 펌프 등을 설치했지만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후 개통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안전시설 정밀 진단 후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 개통 시점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 남부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북상하며 계속해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양쯔강 이남 3대 호수로 불리는 서호 54개가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하 상가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하철 입구까지 물이 차올라 내려갈 수 없습니다. 도심 도로는 물길로 변해 버스 운행마저 중단됐습니다. 火车站广场已变成客运码头，车辆变身船只行驶。 중국 후난성 창사에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6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 전체 면적을 곱하면 7억 세제곱미터 넘는 비가 쏟아졌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강남 3대 호수 중 하나인 서호 54개가 하늘에서 쏟아진 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실제 중국 동부 항저우에 있는 서호도 집중호우로 넘쳐 흘렀습니다.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기념한 안후이성의 석상도 홍수로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在安徽、浙江还有江西不少地方累计雨量在100到200毫米，局地甚至超过了250毫米，部分地区降雨量甚至偏多了2倍以上。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부 내륙 양쯔강 유역으로 북상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올해 첫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후난성 신황현 산사태로 마을 주민 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에서도 이번 주말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29일 저녁쯤 중부지방에서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예년보다는 4일, 지난해보다는 3일 늦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들어오는 수증기에 더해 중국 남부로부터 온난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이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또 한 차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이 절정을 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해수욕장 5곳이 일주일 먼저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백사장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비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놀아줘서 이럴 때라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정해수욕장 12곳 중 함덕 협재해수욕장 등 5곳이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중문과 월정해수욕장 등 7곳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후 삼양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 제주 해수욕장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소방관과 안전요원 등 5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전, 공존, 존중의 제주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에서 올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찰, 자치경찰은 해수욕장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도 해상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 관련 민원주의보를 내리고 관계기관의 식품위생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년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 5,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6월과 8월 사이 식중독 관련 민원이 급증한 점을 토대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식중독 관련 민원은 764건으로 지난 2021년 접수된 620건과 비교해 2년 만에 1.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은 7명이 식중독에 걸려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고와 지자체 축제에서 파는 음식을 먹은 뒤 복통과 고열 증상으로 2주 동안 고생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뇌전증 환자의 뇌에 세계 최초로 신경 자극 장치를 심어 발작 감소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경 자극 장치를 뇌전증 환자의 뇌에 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는 당시 12살이던 오란 놀슨으로 약물로 조절하기 매우 힘든 유형의 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팀은 오란의 뇌에 2개의 전극을 신경정보의 핵심 중개소인 시상에 도달할 때까지 삽입한 뒤 가로 세로 3.5cm에 두께 0.6cm 크기의 신경 자극 장치와 연결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이전에도 소아 뇌전증을 대상으로 시도된 적이 있지만 가슴이 아닌 뇌에 신경 자극 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란은 수술 전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의 발작으로 고통받았지만 수술 이후 낮 시간 발작이 80%나 감소했을 정도로 발작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의료팀은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휴진 예고를 거둬들이지 않은 의대 교수와 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남아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집단 휴진과 총걸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일변도였던 의협이 엿새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진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29일 회의에서 휴진 여부와 방식 등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휴진을 접는 것이 아니라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쟁은 이어간다는 뜻이지만 이번 철회를 두고 내부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단 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중단했습니다. 27일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가 안 된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휴진에 동참했던 서울대병원 의사, 개원이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과 의사들이 느낄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고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휴진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의대 증원 철회를 포함한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돌아온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와 철회 없이는 복귀도 없다는 전공의 사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협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번 달 말까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 사직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병원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이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서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가 대화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언제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센터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10개 공공기관의 각종 서비스 7천여 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공항인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해 여러 공항의 이민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출입국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연됐습니다. 또 정부 식수 공급 시스템과 위생 인프라 정보 시스템, 지역 재정관리 정보 시스템 등 각종 정부 플랫폼도 작동이 안 되거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커가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1억 원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공항 운영은 상당 부분 정상화됐고 다른 서비스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커가 러시아나 북한 소속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하마터면 2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손에 넘어갈 뻔한 사고를 극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거액의 수표를 발행 당일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또 피해자 메신저 내용 중 의심적인 내용을 눈여겨본 은행원들의 날카로운 눈 덕분이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두 남녀가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은행 지점에 와서 현금 인출을 요구합니다. 당일 발행 수표의 현금 인출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발행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팀장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표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통화 와중에 예정하신 분과 수표 발행인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려던 남성을 막아서고 이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수표도 회수해 모두 1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스마트폰 해외 송금이 안 된다며 은행 창구를 방문했고 직원은 이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우연히 접한 고객 메신저 대화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동료와 메신저로 협의 후 경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산으로 확인을 하는 와중에 고객이 휴대폰을 봤을 때 어느 저장된 분이랑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내용이 해외에 사는 오빠한테 해외 송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카톡이 와 있었고 고객이 답장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내점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쓰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피해자의 돈 4,300만 원이 고스란히 해외 모처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기존에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 외에 최근에는 외환으로 환전을 요구하여 해외 송금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누군가 불쑥 전화해 다급한 상황이라며 거액의 수표 발행이나 해외 송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관광객은 먹는 것에, 일본 관광객은 의료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점포에서 발생한 해외 발행 개인 비자 카드의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비가 많은 외국인 국적은 미국이었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관광객은 식당이나 식료품점 등에서 주로 결제했고 일본인들은 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 분야에 특히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스물세 명이 숨지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공장 화재는 올해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됐습니다. 리튬 전지는 폭발하면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확산하고 또 불을 끄기도 쉽지 않은데요. 현재 리튬은 노동불용으로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화재 진화와 관련된 법령은 갖춰져 있지 않고 따라서 안전 대책도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등의 위험물질에 대한 진화 법령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도 엄격히 마련돼야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